자, 오늘은 국민대학교 실기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실기 중에서, 실기, 기초조형 실기죠. 기초조형 실기 안에 여러 가지의 국민대학교 그동안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유형만 생각해 보더라도 조합형의 문제들도 있었고, 조합해서 새로운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 해결형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형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해보면 명화를 재해석해서 표현해야 되는 식의 문제들, 공간적인 걸 묻는 문제들도 있었고, 조형과 관찰 표현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유형들이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사물에 대한 관찰, 공간과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식의 문제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작년에 사실 그 문제가 시험장에서는 되게 학생들이 나는 평소에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학원에서 많이 조합형 문제들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졌던 거는 소재가 내가 생각했던 소재랑 좀 다른 소재의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조합형 문제, 공해 계열에서 나왔던 문제죠. 신발. 그 신발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신발의 이미지를 관찰한 후에 그 특성을 파악하고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 해체를 한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새 마리를 원근감 있게 표현하시라는 문제인데, 원래 우리가 조류라든지 아니면 해양 생명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가의 운송 수단이든지 이런 형태들을 조합하는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재는 인공물, 구성 요소가 굉장히 메카니컬한 그런 인공물들 위주의 소재들을 연습을 했을 겁니다. 와인 오프너라든지 맥가이버 칼, 다용도 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겠죠. 딱딱한 질감과 날카로운 질감, 그리고 관절로 이게 생명체를 디자인하고 조합하는 문제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관절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관절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인공물 형태들을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 소재들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 관절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새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새에 어울릴 수 있는 구조들을 어떻게, 이 신발이라는 어찌 보면은 되게 하드하지 않은 소프트한 질감과 형태들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새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를 주제와 함께 문제지에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새를 그리시오, 예를 들어서 앵무새를 그리시오, 무엇을 그리시오, 부엉이를 그리시오, 그리고 그 부엉이와 앵무새의 실루엣을 시험 문제지에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비례가 완벽해야 돼요. 팔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날개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되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과 여러 가지의 비례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새 3마리를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이 새가 참새인지 부엉인지 앵무새인지 무엇인지가 조금 불명확하더라도, 이건 마치 예전에 가재,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가재를 디자인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주제와 함께 표현함에 있어서 가재의 실루엣과 이미지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재 비슷하게 일단은 그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새의 진짜 디테일한 실루엣을 물론 비례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소재를 어떤 소재의 요소들을 새의 어떤 부품에 적시적소에 이게 과연 형태적인 부분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할 것인지, 혹은 이 소재에서의 이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새의 날개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운동화의 끈이라는 그런 엮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특징들을 이용해서 새의 날개를 구성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소재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구성 요소의 조합을 원활하게 잘 한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살펴보면 교수님들이 소재를 먼저 이렇게 좀 취합한 다음에 소재에 맞는 제시어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제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거 여기에서는 새 세 마리겠죠. 이번 문제는 새 세 마리를 한번 그려보게 해볼까? 그럼 그 새 세 마리에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뭘로 취합을 해보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운동화의 형태를 언뜻 지나가면서 어느 교수님이 보셨을 수도 있죠. 저 형태 뭔가 이 빨간 부분, 이 지금 코랄 형태로 옆면에 붙어 있는 부분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새우 부리랑 유사할 것 같고, 이 지금 바디를 이루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새우 머리와도 유사할 것 같다. 이 날개 부분, 이 지금 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용도들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우리 미술학원들에서 그동안 이런 조합형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을 텐데, 이 학원들에서 그동안 출제했던 문제들을 보면은 항상 이런 인공물 중심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고, 그런 문제들을 또 출제를 만약에 이번 시험 때 하게 되면 판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왜? 대부분 다 잘할 거니까, 비슷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소프트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내보자. 그러니까 소재로 이 주제를 표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하나의 분석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조합형 문제 이외에 다른 형태의 조합들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되게 하드한 물체와 되게 소프트한 물체, 레고 블록과 손수건 같은 이미지를 줬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다 생명체를 표현하시고라는 문제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 레고 부분 같은 경우는 튼튼한 바디를 이루고 있는 조합 형태,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손수건 같은 부분은 이 바디가 아닌 이 바다 생명체 중에서 해파리라든지 해파리의 그 흐물흐물한 그런 형태들과 이미지와 어울릴 수 있는 이 개체들은 대부분 이런 하늘하늘한 소재 중에서의 이 손수건에 어울릴 테니, 그런 개체를 선택하는 부분도 좋은 결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물고기 하나를 그린다 하더라도 바디는 이 레고 블록을 표현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입을 뻐끔뻐끔 거리고 있는 이 입부분 같은 경우를 손수건의 형태들을 잘 어찌 보면 조합해서 표현을 하는, 혹은 뭐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꼬리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수건을 이용을 해서 각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냥 형태만 유사하다고 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과 특징들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조합체와 어울릴 수 있게 적시적소에 잘 형태를 조합시켜내는 게 교수님들이 의도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만약에 조합이 또 나왔다. 그리고 그 조합된 형태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인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클래식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해저 탐사 로봇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그런 식의 조합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조합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 조합체의 기능적인 부분과 형태적인 부분과 또 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든, 얘네들의 종합적인 것들이 이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갖다 그냥 붙여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합 물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합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소재 플러스 이제 주제요.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새 세 마리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새를 그냥 잘 조합해서 그리면 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저 탐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뭐 어떤 전쟁과 관련된 어떤 무기를 디자인하시오라는 것처럼 특정 역할과 특정 기능을 해야 되는 조합형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해저 탐사 로봇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저 탐사 로봇을 잘 조합해서 딱 이러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제 해저 탐사 로봇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도 잡아서 이거 관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A0에서 A 플러스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어찌 보면 포인트라고도 보여집니다. 특정 기능을 반드시 그리고 특정 상황을 반드시 같이 연출을 해줌으로써의 문제 해결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형 문제 올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공예 계열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나올 건데 대부분 국민대학교에서 작년에 주파수의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를 꼬아서 내지는 않습니다.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시오. 무엇을 소재를 이용하여 뭐 새를 디자인하시오. 이번 실기대회 때 나왔던 것처럼 뭐 아르마딜로와 용가를 가지고 오토바이 탈 것을 디자인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처럼 되게 명확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처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나 최상위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재들에 어울릴 수 있는 오토바이의 부품들을 잘 적용시키는 거. 오토바이 바퀴에 대한 부분은 동글동글하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거고 오토바이에서의 이 겉의 면이죠. 사람이 탈 수 있는 이 어찌 보면 이 시트 부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푹신푹신한 질감들이 또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겠죠. 형태만 유사하다고 해서 딱딱하거나 막 되게 그런 질감들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질감까지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최상의 조합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재와 주제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연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시험장에서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뭐 오토바이 실기대회 때 그런 어찌 보면 탈 것에 대한 자동차든지 운송수단이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그려서 그 자동차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마치 내가 자동차 광고를 보는 듯한 자동차의 가장 예쁘게 보이는 시점을 그려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땅에 처박히는 자동차를 그리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전진 방향의 자동차의 방향성을 그려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오토바이 바퀴가 딱 있다면은 자동차가 있다면 이 바퀴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앞바퀴를 살짝 틀어서 보여주는 약간 그런 세련된 연출도 들어가 주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합형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내셔서 올해 꼭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잘 생각해서 A 플러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